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이수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화학 결합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볼 게 뭐냐면은 이온 결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이온 결합인데 이온 결합의 형성부터 이렇게 나왔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 여러분, 이온 결합은 뭐였어? 이온 결합은 기본적으로 주로 금속이 많이 들어가 있죠? 야, 금속이라는 건 뭐야? 금속 모두는 아니지만 금속은 우리가 원자번호 20번까지 무슨 유자로 끝나는 게 금속 원소였죠. 헬륨 빼고 그럼 금속이 있고 금속 원자 얘가 있고 비금속 원자가 있어. 비금속 원자가 있는데 중성이죠. 원자일 때는 양성자하고 전자수가 같은 중성 상태였는데 얘가 전자를 잃어버렸어. 전자를 잃는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얘가 뭐로 바뀐 거야? 양, 이, 온. 얘가 됐던 거고. 그럼 얘가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얘는 전자를 뭐 했다는 얘기야? 얻었겠죠. 전자를 얻는다. 그래서 얘가 음이온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쪽에 있던 전자, 금속 원자에 있던 전자가 어디로 이동했다는 얘기야? 비금속 원자로 완전히 이동했더라 라고 가정을 해준 거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된 거야? 잃는다, 얻는다, 전자를. 이게 나중에 4단원 할 때 우리가 전기분해 할 때 선생님 그 용어는 쓰긴 했죠.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 지금 자꾸 반복하는 게 여러분 4단원 고1 때 한 번씩 배웠던 용어들이야. 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 얘는 뭐가 있던 거야? 양이온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죠. 전체가. 그래서 전체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가 생겨? 인력. 그래서 이 인력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전기적 인력인데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정전기적 인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정전기적 인력 있죠? 이 정전기적 인력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약간 물리적 개념이죠. 정전기적 인력.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R제곱분의 Q1, Q2로 구할 수가 있더라. R은 뭐냐면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핵간거리. 이걸 따져본 거고, Q1, Q2는 각각의 전하량의 곱을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죠? 이렇게 생각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정전기적 인력, 이게 뭐냐면은 일단 봐봐. 리튬과 플로린이 있어. 리튬과 플로린. 안정한 이온 됐을 때 전하량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얘가 됐고. 그 다음에 MgO가 됐어. 그럼 얘가 2 플러스 2 마이너스. 근데 Q1, Q2 절대값이야. 크기만 비교하는 거니까 절대값이야. 여기서 Q1, Q2의 값은 1. 여기는 Q1, Q2 값이 4. 얘가 좀 더 큰 영향을 줘. 차이가 더 많이 나죠? 이 R 값보다는 이 전하량의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얘가 좀 더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정전기적 인력은 물론 R은 다르지만 전하량이 큰 얘가 좀 더 크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NaF. 얘를 비교해보면. 자,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하고 얘. 정전기적 인력은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얘가. 왜? 전하량의 곱은 같은데. 뭐가 달라진 거야? 리튬 이온과 나트륨 이온을 비교해. 플로린은 같죠? 플로린과 이온은 같죠? 얘가 더 R 값이 커지잖아. 그럼 R이 커지면 F 값은 작아지잖아. 그럼 정전기적 인력은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정전기적 인력은 얘가 더 크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정전기적 인력 실험할 때는 통제를 시켜야 돼. Q1, Q2 봐봐. 인력에 영향 주는 게 몇 가지야? 두 가지죠. Q1, Q2도 주고 핵간거리도 영향을 주죠. 그럼 실험할 때 몇 개씩 변화를 주는 거야? 한 가지씩만 변화하는 거 아니야? 네가 전하량의 곱이 정전기적 인력을 알고 싶어. 그러면 R 값이 비슷한 거, 핵간거리가 비슷한 애를 찾아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R 값이 정전기적 인력에 영향을 주는 걸 알고 싶어. 그러면 Q1, Q2가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실험 문제로 이제 뒤에 가면서 이제 펼쳐질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정전기적 인력을 왜 받냐 하면은, 이 정전기적 인력이 커지면, 모두 커지냐 하면은, 녹는 점이 높아지거든.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 녹는 점 같이 질문한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LiF, 플로리나 리튬과 플로리나 나트륨. 녹는 점은 누가 더 높다는 얘기야. 얘가 정전기적 인력이 컸죠? 그러면 녹는 점도 얘가 더 크겠지.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온결합의 기본사항이었고.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온결합의 형성을 한번 들어갈게. 자, 이온결합의 형성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거야. 뭐냐면은, 여기 나트륨이 있고, 나트륨 이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로리나 이온이 있으면, 우리가 뭐 배운 거야? 우리가 얘 핵은 있죠? 그 다음에 확률, 전자구름은 있지? 전자들이 있지? 그러면 이 전자랑 이 전자, 반발력 존재하고, 핵과 핵도 반발력은 존재하죠? 그 다음에 또 뭐야? 여기 있는 이 플러스 핵과 여기 있는 전자는 인력도 존재하고, 여기 있는 전자랑 이 핵과의 인력도 존재하죠?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을 따질 때 인력과 반발력이 모두 다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멀리 떠 무한대에 있을 때는 거의 인력, 반발력이 무시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가까워졌을 때는 이때도 인력과 반발력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이제 가까워질 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야. 그럼 얘가 점점점 가까워지면 인력은 커져, 작아져? 커지죠? 반발력도 커지죠? 그럼 생각해 봐. 반발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좀 불안정해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야? 에너지가 가까워질수록 인력 커지면서 반발력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가까울수록 커진다. 왜? 반발력은 약간 에너지가 높은 상태, 불안정한 상태로 간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인력도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죠? 인력도 커지더라, 안정감이 커지더라. 그래서 얘는 뭐와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 변화야?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야. 근데 우리가 에너지를 따질 땐 인력과 반발력을 모두 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이온결합을 형성할 때 에너지 변화가 이런 식으로 생기더라. 이런 얘기야. 두 개를 고려하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까워질 때,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여기까지. 가장 안정은 이때 뭐가 형성이 됐다는 얘기야? 이온결합이 형성이 되더라. 이런 얘기 했던 거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가까워질 때는 뭐야? 이렇게 됐죠? 에너지가 낮아졌지? 그럼 누구 그래프랑 약간 비슷하게 나와? 인력에 의한 에너지 그래프랑 비슷하게 나오죠. 이 그래프가. 그러면 여기까지는 인력과 반발력 누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얘기야? 인력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었지? 자, 근데 이온결합 형성한 이후부터 보니까 이때는 에너지 그래프가 어떻게 됐어? 증가하고 있죠. 그럼 이 이후부터는 누구 그래프랑 약간 비슷해져?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그래프랑 비슷해지죠. 그럼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누가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얘기야? 반발력이 인력보다 더 큰 영향을 주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런 세세한 얘기는 여러분들 큰 시험에서는 잘 물어보지 않는데, 내신하고 이럴 때는 용어들이랑 에너지 그래프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용어들을 잠깐 설명한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에너지 그래프가 전체를 따져보니까 거리가 가까워져서 작아지네? 그럼 약간 뭐랑 비슷하다는 얘기야? 인력에 의한 에너지 그래프랑 약간 비슷하네? 그래서 인력에 더 큰 영향을 주는구나. 그 다음에 이 안쪽부터는 반발력이 에너지가 좀 높아지고 있죠? 가까워질수록 그러면 누구랑 비슷한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야? 반발력. 그래서 이온결합 형성 이후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면 반발력이 더 큰 영향을 주는구나.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가장 안정한 상태 있죠? 이때 뭐를 형성한다는 얘기야? 이온결합을 형성하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여러분들 큰 시험에서는 설명하지 않는데 잠깐 이 그래프에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어떤 예냐면은 이 에너지 그래프가, 자, 에너지가 핵 간 거리랑 에너지를 따져보니까 이 에너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야. 이때
이온 결합이 형성됐고 이때 거리 R이 핵간 거리가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가 만약에 NaCl이야. 그러면 이제 바꿀게. 얘를 뭐로 바꿨냐면은 KCl로 바꿨다. 이 그래프가 이 점이 이온 결합한 형성한 점이 어디로 갈까? 한번 생각해 볼게. 얘가 1, 2, 3, 4 이렇게 따져봤을 때 자 봐봐. 일단 정전기적 인력은 누가 더 커? 칼륨 이온과 나트륨 이온. 얘가 R 값이 더 크죠? 그럼 정전기적 인력이 얘가 더 큰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변하면 정전기적 인력이 작아진 거지. 일단 핵간 거리가 더 커지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나트륨보다 칼륨 이온이 이온 반지름이 더 컸으니까 핵간 거리가 더 멀어지겠죠?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정전기적 인력이 얘가 더 컸지. 줄어들었죠? 인력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안정감도 조금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에너지는 좀 더 높은 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이온 결합, KCl은 이쪽으로 나오겠지. 그러면 하나 또 바꿔볼까? 얘를 갖다가 LiCl로 바꿨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때 나트륨과 리튬, 이온 반지름은 얘가 더 작아졌죠? 그럼 작아지니까 안쪽으로 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정전기적 인력은 누가 더 커? 얘가 R 값이 작으니까 정전기적 인력이 더 크니까 인력이 커져 더 안정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Li, 염화, 리튬은 이렇게 나오겠죠? 요 정도 사이드. 이거는 내신형이 수능 큰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진 않지만 여러분 좀 이해하는 거로 넘어갈게. 자, 이 정도가 됐고. 자, 그래서 이온 결합 형성할 때 그래프, 에너지 그래프 한번 따져봤고 이 밑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 이온 결합 화합물 있죠? 여기 얘랑 얘를 나왔지. 그럼 우리가 봐봐. 얘네 세 가지를 갖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뭐야? 이 세 가지는 얘는 다 1쪽과 몇 쪽이 결합되니까 1쪽과 17쪽이 이온 결합했죠? 그럼 뭐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Q1, Q2를 일정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때도 2족과 16족을 했으니까 이때도 Q1, Q2.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비교할 때는 녹는점과 뭐와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야? R과 관련되어 있는 걸 보면 되겠죠? 정전기적 곱은 같으니까 봐봐. 여기 보니까 전하량의 곱은 같죠? 절대값. 근데 R 값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R 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 핵간 거리가 증가하고 있죠. 그랬더니 녹는 점은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야? 낮아지던데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지? 얘하고 얘 전하량의 곱이 같죠? 이거 통제시켰다 그랬잖아. 통제.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뭐가 된 거야? R 값이 커지지? 그럼 녹는 점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낮아지고 있네?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거리에 따른 녹는 점을 비교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 전하량을 알아보기는 좀 힘들어요. Q1, Q2는 같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 R 값을 비교하기가 좀 힘들죠? 근데 비슷한 애를 찾아보면 되겠지. 비슷한 애도 여기는 없네. 그죠? 근사치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얘가 0.21 얘랑 비슷한 거 얘를 따주면 되겠네. 약간은 비슷하죠? 같지는 않지만 그러면 MgO랑 LiF랑 R 값이 비슷하다고 가정을 해주면 얘는 녹는 점이 870 얘는 2825야. 그럼 누구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얘를 비교해 보면 R 값은 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니까 우리가 Q1, Q2 전하량의 곱이 더 큰 영향을 주는구나. 녹는 점을 더 높여주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실험할 때 통제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얘기를 했던 거야. 이걸 한번 살펴봤고. 자, 그래서 지금 이온 결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거를 한번 살펴봤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선생님이 이온 결합의 일반적인 성질과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여기까지 화학 강사 이수건이었습니다.